저희 아이는 어렸을 때 손으로 꽁냥꽁냥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특히 종이를 가지고 잘 놀았는데요. 그래서 아이 엄마가 재미난 모양으로 종이를 잘라서 가지고 놀게 해줬어요. 아이가 어느 정도 말을 하기 시작했을 때는 본인이 원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조르기도 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직접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날카로운 가위를 줄 수는 없으니 안전한 플라스틱 유화형 가위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줬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던 아이는 얼마 안 지나 엄마가 쓰던 날카로운 가위가 더 잘 든다는 걸 눈치챘어요. 자기도 그 날카로운 가위를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저희 부부가 모두 출근하고 할머니랑 둘이 있던 아이에게 결국 일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숨겨놓았던 날카로운 그 가위를 찾아서 몰래 쓰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우리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나요? 내일 당장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되면 당장의 어려움들이 멋지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요. 밀린 아파트 대출금도 한 번에 시원하게 갚아버리고, 아내에게 멋진 승용차도 하나 뽑아주고, 저도 이참에 캠핑카 한 대 구입하면 멋질 것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복권에 당첨된 금액이 고액일수록 얼마 지나지 않아 오히려 재정적 파산이 일어날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갑자기 얻게 된 큰 돈이 오히려 독이 되어버린 거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현재 저에게 100억이라는 숫자는 아마도 우리 아이가 가지고 싶어하는 아주 날카로운 가위와 같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얼마나 큰 돈을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회사에서 월급 받는 돈이 입금되자마자 순식간에 지나치듯이 사라지는 경험 있으신가요? 월급조차도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우리가 큰 돈이라고 제대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근데 부자는 돈이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바로 그 돈을 담고 있는 그릇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얼마나 견고하냐에 따라 부자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날카로운 가위처럼 엄청나게 많은 돈도 관리할 줄 알아야 진정한 부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손을 베이거나 아주 잠깐 동안의 졸부밖에 될 수 없겠죠. 오늘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돼도 망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이즈미 마사토가 쓴 부자의 그릇입니다. 이 책은 쉽습니다. 정말 너무 쉽습니다. 내용이 쉽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자의 통찰력을 말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다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어떠한 사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 책의 저자 이즈미 마사토는 경제금융교육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부를 단박에 관통하듯이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쾌한 통찰력으로 이 책에 망라해 놓았습니다. 많은 지침과 지혜들을 담은 소설 형식의 책입니다. 저자가 말하는 부자의 핵심 원칙 3가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책의 시작은 사업에 실패한 한 가장이 길거리에서 우연히 한 영감을 만나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신용을 기억해라. 돈의 역사는 신용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물물 교환을 통해서만 서로의 물건을 교환했죠. 왜냐하면 오직 물건 그 자체만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물물 교환에는 여러 가지 불편한 점들이 있었죠. 시간을 서로 간에 맞춰야 하고 물건에 따라 운반이 어려운 경우도 발생했습니다. 이때 서로의 편의를 위해 서로의 약속을 증명하는 증거가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조약돌이 될 수도 있고 끈 한 가닥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이후에 화폐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모습으로 나타나죠. 화폐가 존재하는 건 서로 신뢰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임의로 만든다고 그 종이가 화폐가 되지는 않겠죠. 다시 말해 화폐는 신용 그 자체로 값어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약속을 지키는 사람은 더 큰 거래가 가능해지고 신용도가 높을수록 더 값비싼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즉 우리의 행위도 화폐와 같이 신용으로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저자는 말합니다. 당신에게 돈을 가져오는 건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고요. 돈은 신용이 있는 사람에게만 모입니다. 신용이 높으면 그만큼 많은 돈이 기회라는 얼굴로 만나게 됩니다. 사회에서 돈은 커다란 흐름과도 같습니다. 그 흐름을 힘껏 끌어당기려면 우선 신용을 얻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위치에서 스스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지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다룰 줄 알아야 한다. 미국의 운동선수로 슈퍼스타가 된 사람들 중 10명 중 6명은 은퇴 후에 파산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뛰어난 운동 실력과 좋은 기회로 엄청난 부를 얻게 되죠. 하지만 현역 시절 평생 써도 남아도는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다가 은퇴 후 개인의 변한 상황을 개의치 않고 현역 시절과 똑같이 화려하게 살다가 탕진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섣부르게 투자를 하다 돈을 말아먹게 됩니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잘 알지도 못하는 곳에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지성으로 따라하는 시크릿 끌어당김 법칙처럼 좋을 대로 믿어버리는 겁니다. 난 역전 홈런으로 다시 한 방 칠 수 있어 라고 되뇌면서 말이죠. 책에서 나오는 주인공은 사업을 말아먹기 전 직장을 다녔습니다.
은행에서 고객들 대상으로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지 심사하는 부서에서 일했죠. 대부분 새파랗게 질려서 은행에 찾아오는 소규모 사장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들도 한때는 경기가 좋았을 때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당장 회사가 벼랑 끝에 있는데도 고작 몇 천만 원을 빌리러 오면서도 벤츠를 타고 은행에 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새파랗게 질려 은행에 돈을 빌리러 온 그들이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각각 본인이 다룰 수 있는 돈의 양이 있습니다. 그보다 적거나 많으면 오히려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본인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신가요?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것부터 시작한다고 바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입니다. 마지막, 배틀을 많이 휘둘러라. 우리는 한정된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한정된 시간 안에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최대한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합니다. 때로는 헛스윙으로 의기소침해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계속해서 휘둘러야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게 되는 것이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바로 부자는 배틀을 겁나게 휘두른 사람들인 거죠. 실패란 시도하는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도전으로 인해 수입이나 돈이 크게 줄어들면 실패했다고 우리는 자책하죠. 하지만 거기서 얻은 경험의 가치는 우리가 잃게 된 돈보다 훨씬 더 클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두려운 건 실패가 아니라 돈 그 자체이지 않나요? 무모한 도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 계획하고 결단한 일이라면 우리는 포기라는 두려움을 이겨내야지 돈 그 자체를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이전 영상 멘탈의 연금술에서도 언급한 내용이죠. 주사위를 한번 던져서 나올 숫자를 맞추려면 완전히 운에 맡겨야 합니다. 10번을 던져도 마찬가지겠죠. 하지만 1000번, 10,000번 던진다면 우리는 예측할 수 있습니다. 바로 평균의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이전 영상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화면 상단 왼쪽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자의 그릇은 부자가 되는 지름길을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바로 부자의 그릇을 설명하는 책입니다. 기본적인 스탯을 키워야 합니다. 그 위에 어떤 아이템을 얻느냐에 따라 그 결과치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올 겁니다. 우리는 한층 더 성장하는 삶을 살기 원하죠. 부자의 그릇을 통해 의미 있는 통찰을 얻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